그래서 그냥 일단 몰래 데이트를 하다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두 라인이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있는데 아빠가 전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 전화 딱 들었더니 그때 우리가 I love you가 되고 있었어요. 나와가 됐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혼났어요. 조금 맞기도 했지만 혼난 적이 없고 맞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저것도 처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루파입니다. 인도에서 온 지 거의 한 20년 넘었습니다. 인도에서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남편은 한국하고 인도 회사 콜라보레이션 회사에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 옆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같이 보게 되고 눈을 맞았고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한국에 오게 됐어요. 남편하고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그 다음은 결혼하고 한국에 왔죠.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4개가 있었는데요. 제일 위에는 브라문이라고 있고요. 그분들은 이제 신하고 소통한다고 하셔서 제일 위쪽에 있었고, 그 다음엔 왕족이 있었고, 셔트리아라는 거. 그 다음은 웨시아가 오면서 마지막에는 슈드라라는 카스트가 있었어요. 저는 셔트리아예요. 인도에 있을 때는 힘들지는 않고 그냥 뭐 모자란 거 없이 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한국 오기 전에는 사실 저는 학생이었고 대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남편을 만났다가 그거 마치고 한국 왔으니까 그 전에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인도에 있을 때는 어차피 아빠는 용돈은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편하게 생활하다가 공부하다가 그냥 지내다 보니까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결혼했죠. 부모님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외국 사람이라 보니까 외국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었고 일을 하고 있지만 무슨 일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분의 가족 아니면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이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고 그리고 저는 또 저희 집에서 막내라 보니까 외국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외국 분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본인 나라에 뭐 와이프가 있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거 서류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보니까 아니면 결혼은 인도에서 하고 다시 본인 나라에 와이프를 놔두고 또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도 혹시나 이 사람 어떤지 알 수가 없으니 조금 걱정스럽고 무섭고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20년 넘게 살았지만 지금 또 그 빠져있는 거는 가족인 것 같고 저는 인도에서 대가족에 살았다 보니까 한 번도 혼자 있는 중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고 같이 고모도 계셨고 오빠 언니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가족의 맛을 너무 잘 느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 보니까 그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대신에 한 사람을 택을 했으니까 그 사람도 저한테 잘해주는 건 맞았지만 근데 그 부모님의 자리는 아직도 채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컸고 그리고 음식은 처음에 오니까 입맛에 안 맞았던 거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음식도 힘들고 언어도 소통이 못하니까 그 점도 조금 힘든 부분이었지만 다른 거는 다 쉽게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거는 아직도 제 마음에 비어있는 자리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3명인데요. 먼저 큰 오빠가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니가 계시고 그 다음 저. 그래서 저는 막내인 거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엄마, 아빠, 오빠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 같이 살았어요. 대가족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조금 따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 많이 사람들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들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큰 거 사실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 다 큰 거 좋아해요. 근데 요새 와서 이제 제가 좀 나이도 먹고 그리고 생활이 좀 달라지니까 요새 좀 그렇게 느끼는데요. 한국 사람들 듣기 보면 큰 집, 큰 거보다 작은 집이나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요새 알다시피 아이들은 우리 옛날에 보면 애들은 다 티타임 가지면서 같이 얘기를 하고 뭐 논의를 하고 같이 놀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핸드폰이 오기 때문에 컴퓨터나 핸드폰이 다예요. 점점 소통이 없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만약에 집이 크다면 본인들은 다 방이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 방이랑 화장실도 안방처럼 한국 안방처럼 붙어 있어요.
있어요 다. 그럼 화장실도 밖에 나갈 필요 없는 거예요, 주방 가지 않는 난. 근데 그것도 일하는 분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음식도 다 날라주시면 밖에 나갈 중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작은 집이면 한 번, 두 번이라도 밖에 나가서 서로 보고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면 그 가족의 소통이와 사랑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큰 거보다 작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집이 이제 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방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크든 작든 아무 중요하진 않다고 요새 느껴요. 저는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혼자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같은 방에서 남편은 일을 하고 컴퓨터에 넣으면서 저는 같은 방에서 TV를 봐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일하지 않는 시간이면 집에 있을 때는 두 명 우리가 다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TV 보고 남편 같이 일하고 같이 그 방에서 자요. 그럼 다른 방이 필요 있나 싶어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내 원룸에 생활해도 꽤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인도에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리 잡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요,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일하면서 이제 원룸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우리. 그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저도 큰 거 좋아하고 인도에서 주택에서 살았어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원룸이었어요. 근데 결혼 초였잖아요. 너무 행복했고 이 방이 작은지 원룸인지 별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고 그 사람과 같이 생활하고 그 사람 제 옆에 있는 자체가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했어요. 어떤 사람이랑 뭐 하는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장소가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그때 이제 학생이었으니까 학교 공부하면서 컴퓨터까지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배우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남편이 옆집에 살았는데 한국 분들은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하러 자기 집에 왔어요. 회사가 그렇게 멀지는 않고. 그래서 그냥 다녀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 보니까 점심 저녁에 먹으러 오니까 저도 이렇게 그 시간에 밖에 나갈 때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저는 외국 사람들 좋아하기도 했고 관심도 많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주 이제 그 시간 맞춰서 나갈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어떤 축제가 있었는데 꽤 대축제였어요, 인도에는. 남편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사진 찍어도 되냐 물어봐서 찍어도 상관없어요. 뭐 찍어도 되죠 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은 찍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찍고 나서 며칠 있다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그 사진을. 본인은 또 남의 사진 가지고 좀 그러니까 너무 착해 보이잖아요. 그때부터도 사실은 제가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떻게 사진을 찍었지만 그래도 남의 사진은 가지고 있는 거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한테 다시 들려주니 그 점이 너무 착해 보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두 번 계속 보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번호를 제 사진 뒤에 써서 주더라고요. 바로 가서 전화했죠 뭐.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전화하는 게 쉽진 않았고 들키면 또 안 되니까. 그리고 밖에서는 전화 부스 가서 전화 바로 했죠. 근데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영어를 못하고 저는 한국어를 못하고. 그래서 아는 친구한테 바꿔주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너 좋아하는 것 같다, 한번 만나볼래. 그래서 친구처럼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친구가 친구 아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할까 말까 생각 없이 결혼할 거다라고 서로끼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자 말 안 했으면 서운할 뻔했어요. 저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귀었으니까. 그때 좀 너무 여렸고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인도에는 왜 그런 거 헐리우드처럼 멀리우드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뭐 사랑에 빠지고 노래하고 손잡고 달리고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거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지 영화처럼 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네, 일단은 그 사랑에 빠졌으니까 조금 더 깊게 가도 괜찮은 느낌이 그냥 들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점점 기쁜 마음에 그냥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단 저는 안 했어요. 남편이 했대요. 자기가 했대요. 저 생각이 안 나요.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결혼한다고 생각해서 살아서 그런 건지.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처음에.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Will you marry me 했다는데요, 생각이 안 나고. 저는 원래부터 결혼한다 생각했으니까. 우리가 한 6년, 7년 나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분들 어려 보이잖아요. 몰랐어요, 일단. 일단 처음에 보니까 몰랐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아직 때 묻기 전이라서 아무것도 중요하진 않았어요. 누구인지 뭐인지 그냥 착해 보였고, 저는 그 마음이 끌렸고, 그 끌린 마음은 그냥 목표가 되고, 그리고 그냥 이루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안 했어요. 나이가 뭔지. 일단 착해 보이고 예뻐 보였어요. 그게 젊어 보여요, 사실은. 딱 어울려요. 어른 나이에 결혼한 게 좋은 점? 다 좋은데요? 일단은 그 나이에 결혼해 보니까 뭐가 따질 필요 없었어요.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랑만 제 사랑이라든 그 사랑을 믿고 결혼했어요. 그거는 일단 제일 큰 장점. 왜냐면 점점점 이렇게 나이가 먹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지고 따지게 되고 그 사람은 사람으로만 보이지 않고 조건으로 같이 플러스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그냥 일단 결혼 생활이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이고 사랑이고 신뢰예요. 그거는 제일 큰 장점. 두 번째는 저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사람들보다 더 오래 그 사람이랑 살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나이 먹고 나서 했으면 너는 집을 마련해 나는 뭐를 했다 했을 텐데 우리 시작하는 제점이 똑같았어요. 같이 결혼해서 같은 생활하고 한국 와서 원룸에서 시작해서 같이 열심히 살고 같이 놀고 점점 집을 늘려갔어요. 그 자체가 저는 우리 둘이가 너무 기특하고 그 느낌이 뭐가 이루어진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혼자서 뭐 하면서 저를 줬으면 그거 그냥 선물뿐인데 지금은 그 생활 자체가 같이 하고 우리 생각하는 그 기억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장점이에요. 사람들은 기억이 많은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기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그 원룸에서 시작해서 점점 아직까지 사는 그 기억들 하나하나 너무 뚜렷해요. 만약에 늦게 결혼했으면 그 기억보다는 때 묻은 어떤 기억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단점은 없는 것 같고 장점이 너무 많았어요. 결혼 빨리 하세요. 인도에는 일단 러브 매리지 그렇게 많지는 않기도 하지만 내놓고 저는 사랑해요. 그 문화가 일단 쉽진 않았어요. 저희 가족에는 사실은 다 러브 매리지였고요. 엄마 아빠도 연애 결혼, 오빠, 언니, 저 막내. 그리고 다 러브 매리지였지만 아빠 앞에서 저는 사랑해요. 결혼하려고 이 자체가 입에서 원래 당연히 안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데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몰래 데이트를 하다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두 라인이 같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고 있는데 아빠가 전화 받은 거죠. 아빠는 모르니까 아빠 전화 딱 들었더니 그때 우리가 I love you가 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아빠는 바로 전화 끊고 나와가 됐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혼났어요. 조금 맞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공부나 뭐에 대해서 잔소리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혼난 적이 없고 맞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저것도 처음이었어요. 혼나는 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 사람 때문에 혼나니까 더 사랑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말리면 더 불 붙는 게 저 그거 경험했다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영화구나. 나는 진짜 사랑했고 다 말리네? 더 하겠어. 딱 그 느낌이었고, 그래서 아빠가 오자마자 일단은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엄마는 누구야? 설마 그 네팔 사람 아니지? 엄마는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네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 와중에 네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맞는데 네팔 아니야 코리아야. 그 대답 주고 나서 엄마가 딱 그 느낌 오 마이 갓 라고 했어요. 충격이 컸대요 너무. 그래서 이제 왔구나, 이제 큰일이 생길 거구나 라고 생각했고, 처음엔 안 만날 거라고 약속도 사실은 아빠한테 했어요. 그래서 방학 중이었으니까 전화 통화도 못했고 아빠는 이 사람 전화하래요. 전화했어요 남편한테. 근데 남편은 통화 못 하잖아요. 말이 못한 거는데. 그래서 아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바꿔줬대요. 근데 그 사장님이 또 내가 혼나면 안 되니까 문제 생기면 안 되니 그런 일이 없대요. 그냥 친구래요 친구. 그 말 듣더니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저는 할 말이 없어지고 또 무섭고 안 만날 거예요 했어요. 그래서 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학원 가야 되는데 컴퓨터 배우고 있었으니까 집에서 좀 멀었어요. 아빠가 그럼 만나면 안 된다고 약속을 받고 보내는데 어떻게 아는 친구 통해서 제가 그날 거기 갈 거라고 알았나 봐요. 근데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컴퓨터 학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고 결과적으로 사랑이 맞구나. 이제 결혼해도 되겠네. 그 느낌이 너무 컸고, 그때도 너무 에피소드이 많았어요. 외국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이 옆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 자기 이거 보고 있다. 제가 말도 못하잖아요. 나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난데 그거 난데. 근데 친구들 앞에 와서 손을 잡고 차에 태우고 갔어요. 외국 사람이. 컴퓨터 학원 난리가 났어요. 누가 납치됐다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 나를 다 찾죠. 엄마 아빠한테 전화할까 봐 무섭죠. 근데 이제 학원 빨리 가서 그럴 일이 아니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 이거 마무리했지만, 그때 이제 서로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어차피 결혼 이제 할 거니까. 그래서 남편이 회사 사장님은 이제 인도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집에 보내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사하기 전에 아빠는 이제 반대했으니까 제가 밥을 3일 안 먹었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될 일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아빠 마음은 바뀌지는 않을 거야. 이거 방법이 다르다. 차라리 할아버지랑 얘기 한번 해보라. 할아버지가 오케이를 한다면 아빠도 생각해 보실 거다. 근데 아빠는 그때 퇴직하셨고 아빠 뱅크에 계셨거든요. 매니저였는데
이제 퇴직을 하시고 집에 계시니까 언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엄마가 내가 데려간다고. 아빠 밖에, 엄마가 밖에 아빠를 데려가시면서 제가 할아버지랑 얘기를 하고 할아버지가 아빠랑 얘기하고 한번 만나봐도 되지 않냐. 만약에 사람 안 좋으면 괜찮겠지만 아니면 되지. 근데 일단 만나봐. 그래서 아빠가 남편의 회사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대충 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말을 듣잖아요. 사람들은 좋게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편 착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아빠도 마음이 조금 이제 바뀌고, 그때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게 반지를 주셨는데요. 제가 그거 착한 마음에 남편한테 주셨네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제 반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반지를 보고 벌써부터 하는 거 다 했지 뭐. 그래서 아빠가 마음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허락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점쟁이도 만났어요. 아빠는 그 남편은 만나고 나서 고모 집에 가셨어요. 고모는 한번 만나봐. 점쟁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네 마음이 어차피 그러면 한번 만나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아빠는 원래 그리고 안 믿는데 고모가 얘기해서 그래도 한번 갈까 해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은 얘기했어요. 일단은 만난 남자가 좋을 거야. 얘가 고생 안 할 거야. 누구랑 결혼하든 일단은 고생 안 할 거야. 그리고 외국에 가는 팔자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하고 헤어져도 결과적으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 어차피 할 거다. 그래서 남자가 괜찮고 힘들 일이 없으니 결혼시켜도 괜찮다. 그렇게까지 좋은 말 했더니 아빠 마음이 더 움직였죠? 그래서 바로 와서 오케이 하고 날 잡자고. 그래서 그냥 만나서 결혼 허락했어요. 오빠는 결혼 허락 안 했어요. 오빠는 절대 안 된다. 결혼하고 나서도 안 된다. 했는데 근데 안 된다.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6개월 동안 오빠가 저랑 얘기 안 했어요. 그 남자를 보고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는지 어떤 사람인지 생활이 어떤지 6개월 동안 진짜 확실하게 보고 나서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막내고 저하고 오빠 차이도 많이 나서 나이 차이 나다 보니까 학교 갈 때 오빠가 손 잡고 데려다 주는 만큼이었어요. 그래서 왜 오빠들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저 주기 싫은 거죠. 그 와중에 외국 사람. 그래서 한국 왔을 때도 혼자 가면 안 된다고. 저 맨날 애기처럼 생각해요. 저희는 집에 다 조금 정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 줘요. 그래서 사랑도 많이 주고, 남편은 인도 갔을 때도 이제 오빠도 먹을 거 조카한테도 무조건 치킨 맨날 시켜주라고 남편한테 그만큼 잘해주고, 그래서 무슨 축제 있으면 같이 와서 춤추자고. 남편 춤 못 춰요. 근데 와서 빨리 같이 춤추자고 그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한번 받아들였으니 그럼 이제 완전 가족이고. 거기는 남편이 인도에 있으면서 전화로 인도 여자랑 사랑하고 이제 결혼은 할 거다 라고 얘기하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아마 형님이나 어머님 쪽에는 조금 그래도 한국 여자가 낫질 않나, 왜 거기서 이제 결혼하냐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셔서도 어차피 남편은 뭐 드는 성격도 아니니까 그 생각은 하셨던 것 같아요. 차라리 한국 여자 있으면 조금 더 편하지는 않을까. 특히 형님 입장에서는 외국 사람 오면 또 조금 힘들어 주시고 본인은 더 많이 이거저거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니까, 제사라든. 그래서 아마 싫어할 수 있다고 봐요. 너무 좋다 그랬어요. 일단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은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거는 딸의 삶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셔서 보셨으니 제가 좀 편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집도 너무 예쁘게 살고 있었고, 그래서 뭐가 모자란 거 없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남편은 너무 잘해주고 일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한국 나라를 생각하면 막 깨끗하고 좋고, 그리고 엄마는 그 주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천에 살았거든요.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사이에, 시청 주변에 시끌벅글 그 동네 앞에 차들 소리가 들리고 뒤에는 음식점이 많고, 엄마가 딱 괜찮은 데 살고 있네? 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오셨더니 제가 송도에 살고 있었는데 집이 더 컸어요. 더 예뻤고요. 근데 오자마자 저한테 왜 시골에 살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송도 시골이 아니야. 지금 사람들 진짜 여기 살고 싶은 건데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 시골 아니야 설명해도 차 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 거죠. 너무 조용한 곳이죠. 사실은 새 소리도 들려요. 그거 저도 놀라요. 왜 새가 아침마다 진짜 노래를 부르시든지. 근데 그 동네예요. 근데 엄마는 그거 보고 왜 시골에서 살아? 엄마는 시끌벅글 델리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는 그 집 더 좋아하셨어요. 계획은 있어도 계획대로 인생은 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여기 오는 것도 몰랐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계획 같은 건 없는데 사실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놀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더 바란 거 없는 것 같아요.